궁예는 강론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신격화하며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궁예는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경들은 들어. 내가 지금 한동안 입장하여 가만히 관심법으로 보았소이다. 관심법이란 무엇인가? 나의 마음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야. 내가 잠시 더 관심법으로 보아야겠구만. 어이구.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신이 옵니다, 폐하.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철퇴잖아요. 아, 이거는 사실 아니 이게 폭군이 아니면 뭐예요? 폭군이 아니면 뭐예요? 아이고. 누구인가? 어느 교수님이 소리를 내었어? 오늘 옷도 노란색으로 비슷하게 입고 왔어. 머리도 또 똑같이 제가 또 했어요. 나단 씨 무서워요. 드라마에서 저 장면이 진짜 엄청 유명하잖아요. 알죠. 네. 선생님, 저것도 그러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가요? 네, 사실 이 기침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은요.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 폭군이 아니라니까. 드라마. 하지만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따르면요. 궁예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미륵 관심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궁예는 미륵 관심법을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궁예의 이 미륵 관심법이 조정신료만 위협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궁예는 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미륵 관심법을 체득하여 부녀자들이 몰래 간통을 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궁예가 부녀자들이 저지른 불륜까지도 미륵 관심법으로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궁예의 미륵 관심법으로 관통을 들킨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또 절대. 더럽고 불결하고 음탕한 여인임이 밝혀졌다. 뭘 더 이야기할까? 음탕한 일을 저지른 죄로 잔혹하게 처형당합니다. 그 때문에 이 부녀자들은요. 혹시라도 자기가 이 궁예의 눈에 띄지는 않을까 공포에 질려 펄펄 떨 수밖에 없었죠. 임경근 스님,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스터리 네 번째, 궁예는 왜 부녀자들을 죽였나? 부녀자들 관련이 없을 텐데 그게. 이 간통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더군다나 부녀자들은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녀자들의 불륜을 처벌한 궁예의 행동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이것 또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15년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궁예의 날카로운 시선에 제대로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형을 시행하라. 바로 궁예가 자신의 부인까지 죽인 겁니다. 어이구야. 궁예가 부인 강 씨를 죽인 사건은 이 삼국사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궁예의 냉혹한 행동에는 이번에도 정치적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궁예가 철원으로 이주하면서 가장 견제했던 세력이 바로 성악을 비롯한 패소 호족 세력들이었죠. 사실 부인 강 씨는 권세가 강한
패소 호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씨를 처단함으로써 다른 호족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80분 토론. 궁예를 폭군으로 봐야 합니까? 아닙니까? 나단 씨는 여전히 아니다인가요? 나단 씨 의견이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뭔가 궁예 편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아, 역사적 네, 기록이. 역사적으로 기록들이 완전 자세하게 뭔가 이게 맞았을 거라고 믿기가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아, 그 아까 나단 씨 말대로 오히려 자세히 기록이 돼 있다 하니까 일부러 좀 궁예를 안 좋게 보기 위한 그 후대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바꾸고 싶진 않아요. 아무리 과장을 해도 죽인 건 죽인 거겠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강한 왕권을 만들겠다는 이 본인의 명목 아래 냉혹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궁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 끝에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관료, 장수, 아전들과 아래로 평민에 이르기까지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었다. 그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이 왕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궁예는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궁예의 소나기에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죠. 와, 이거는 그러던 918년 6월, 캄캄한 밤 귀를 때리는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황씨께서 위기를 미쳤다. 궁예의 공포 정치를 참다 못한 태봉의 장수들이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아, 이제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고려사에 따르면 정변이 일어난 날 밤 궁예는 다급히 궁궐 밖으로 도망칩니다. 산골짜기에 몸을 숨긴 궁예였지만 결국 참다 못해서 산골짜기에서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때 궁예는 이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궁예는 굶주림이 심해지자 보리 이삭을 몰래 잘라 먹었다가 부양 백성에게 해를 입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바로 그 기록입니다. 와, 근데 결말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미스터리는 궁예는 정말 백성들의 손에 죽었나? 고려사에서는 궁예가 이 부양 백성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폭군에게 걸맞는 최후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철원 지역하고 그 인근 지역에는 저 고려사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건이 정변을 일으킨 날 밤 궁예는 재빨리 궁궐을 빠져나와 피신했다고 합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이 계속되는 그때 궁예는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화들짝 놀란 왕건의 군사들은 멈춰선 궁예를 향해 활을 마구 쏘아댔죠. 궁예는 온몸으로 수많은 화살을 받아내고 우뚝 선 채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은 일이 왕건의 군사들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병사들이 가까이 가보자 죽긴 죽었는데 아무리 발로 차고 떠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왕건의 군사들은 궁예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궁예의 시신은 그 자리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다. 궁예가 선체로 죽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무덤이 된 것이죠. 궁예의 시신은 왜 꼼짝도 안 했던 것일까요? 저의 입장은 마지막 자존심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도망치지 않고까지 강한 사람으로 남았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나라 이 전승들을 보면 아주 간절한 갈망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한이 있을 때 주인공이 차마 죽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전승이 만들어지고 있죠. 궁예의 이런 전승도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설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